그물코 하나 뜯어졌다고 빠져나갈 수 있나? 뭐 요즘은 이제 그 리얼리티 또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아서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 잡는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영상이든 보십시오.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고기는 그물에서 뜯어내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고기를 그물에서 뜯어내기 위해서 특수 제작된 갈고리 같은 거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애를 써서 간신히 뜯어내거든요. 일단 그물에 한번 걸리면 그 고기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물이 더 옥죄이죠. 그래서 뭐 그러다 보면 어쩌다 뭐 약한 그물 코 하나가 틀어질 수도 있고 뭐 사고로 그물 코 하나가 찢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물고기가 그물을 빠져나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이재명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법 그물이 그야말로 사중 오중으로 촘촘하게 쳐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재명이가 지금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칠수록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그물이 옥죄어 오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어쩌다 그 그물 코 하나가 좀 느슨하고 좀 낡은 거여서 그물 코 하나가 뜯어져 나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물에 잡힌 고기가 탈출할 수는 없어요. 이재명이는 오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위증 정범인 김진성은 벌금 500만 원 유죄가 선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을 한 김진성은 자기가 위증을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고 그래서 그 위증죄로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김진성이한테 위증해달라고 교사한 이재명이는 무죄가 나온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KBS 전격 시사에서 그 좌파 패널하고 대담을 하면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좌파 패널도 그러더라고요. 뭐 이거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 유죄는 결정적이고 형량만 문제다 그랬어요. 양형만 문제다. 그동안 제가 좌파 패널들을 많이 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차마 지 입으로 유죄다라고 얘기를 못해도 패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위증교사는 빠져나가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게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무죄의 논리가 위증을 한 김진성은 유죄인데 그걸 교사한 이재명이는 교사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때린 거예요. 그러면 김진성이라는 사람은 교사받지도 않았는데 위증을 한 거가 됩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가 김진성과 통화하고 변론 요지서를 전달한 것이 위증 교사로 보기 어렵다.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황당한 판결을 했습니다. 무죄를 받고 나온 이재명이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그러면서 정말 웃기는 소리를 한마디 했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 웃기는 얘기라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절박한 호소를 한 거예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는 거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이재명이가 돌아서서 하는 짓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 다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악어가 눈물을 흘릴 때, 파리가 앞발 싹싹 비빌 때 절대 마음 놓아서는 안 된다. 이재명이가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하자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 사실상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싹싹 빌고 있지만 손에 힘을 넣고는 안 된다. 박지원이가 DJ도 살아 돌아왔고 트럼프도 살아 돌아왔는데 참 박지원이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아들뻘 되는 이재명이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을까요? 참 그거. 정청래는 눈물이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눈물을 흘린 자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뭐 막 울면서 눈물을 닦고 있는 자들도 보여요. 참. 이게 집단 히스테리가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봐라, 재판부가 무죄를 때렸지 않냐, 검찰 너네가 문제다 해서 검찰을 향해서 아주 도끼서린 공격의 칼을 벼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여 나갈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그냥 안방 여포로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2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은 4차장, 최재원 2부장에 대해서 탄핵안을 처리할 것 같아요. 28일 날 보고하고 29일 날 표결해서 처리는 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하겠죠. 그리고 검찰개혁 3법,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처법, 검찰청 폐지법 이거 뭐 밀어붙일 건데 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하나는 검찰의 썩은 칼집에 넣을 필요 없다. 부러뜨려야 한다.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전의를 다졌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입장문을 냈는데요. 김진성이 이재명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 교사 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진성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 범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이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뭐 한마디 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이랬습니다. 곽규택 대변인은 1심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위증을 한 김진성 씨가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것은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그 행위가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는다. 또 설사 이것이 무죄로 완전히 결론 나려진다 하더라도 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여전히 남아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에게 넘을 수 없는 벽이 될 것이다.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국회 장애 집회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이재명은 기자들이 그럼 남은 재판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하자 답변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물에 걸린 가시고기가 특히 이재명이가 가시가 많아요. 뭐 먹으려고 그러면 맛도 없어. 삐죽삐죽 가시가 많아.
그물에 걸린 가시고기가 그물코 하나 뜯어졌다고 탈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죄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시들커서 저 종북 주사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이재명이를 손절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를 믿고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계륵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전략적으로는 제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재판의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재판 변수까지 포함해서 그림은 그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된다고 분노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120% 저도 공감하지만 그러나 전략적으로 볼 때는 단칼에 요절 내는 것보다는 시들시들시들크면서 완전히 종북 주사파 안에 폭탄으로 계륵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목을 칠 때 더 이상 전열 정비에 시간도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해치우는 것이 우리 자유파의 정권 재창출에 좋은 전략이 된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렇게 저는 그림을 그릴 겁니다. 물론 재판부니까 우리가 그림 그리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면밀하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 같은 그림을 그릴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은 이재명이한테 질질질질 끌려다니게 되고 이재명이는 이 사법 리스크에 질질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당분간 연출되는 것은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나쁜 그림은 아니다. 마음껏 좋아해라. 며칠 동안 기분 들떠서 마음껏 좋아해라. 그렇다고 해서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물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더욱이나 아니다. 네, 정론 1침이었습니다.